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더 엑스퍼트 8번째 한국병원약사회 병원약학분과협의회 중환자양념분과장 삼성병원 손유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귀한 데 초청해 주셔서 제가 영광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손유민 약사이고 21년간 근무를 하였고 중환자실에서는 15년 동안 지금 중환자실 담당 약사로 하고 있고 병원약학분과협의회에는 16개 분과가 있는데 그중에 중환자양료 분과장을 맡고 있고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중환자양료 분과 맡고 있고 우리 중환자양료 분과는 이제 전국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시는 약사님들이나 중환자실과 관련 있는 약사 선생님들 모시고 이제 이루어진 모임입니다. 네트워크 형성하고 있고 이제 매년 심포지움도 열고 교육의 그런 기회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한테 좀 낯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환자 의학 분야에서 약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는지, 그리고 중환자 치료에서 약물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로 약사로서 중환자 관련된, 약물 관련된 연구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곳은 굉장히 특수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제 환자분들 한 명당 약을 사용할 때 평균 30개 이상의 약물이 투여된다고 합니다. 우리 중환자실에 입실하시는 환자분들은 적어도 1개 이상의 장기 부전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러한 분들은 우리가 약물 동태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약의 운명은 환자의 장기 기능에 따라서 변화가 돼요. 즉, 이 PK, 파르마코키네틱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인데 우리 쉽게 접근을 해보면 반감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약의 복잡한 그런 투여, 방법, 용법 또는 이 약의 운명들이 바뀌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면서 최소의 부작용을 나타내려면 이 약사의 약 처방 검토와 필요시 중재가 정말 필요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 이 약사가 이 다학제 회진팀의 이 전문가들과 같이 회진팀에 참여했을 때 이 환자에게 그런 사망률이 감소가 된다거나 재실 기간이 감소가 된다거나 약물의 부작용 발생률도 줄인다는 선행 연구들이 많아서 이제 의료진들께서 이 약사를 좀 초청을 하셔가지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중환자실 담당 약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몇 년도부터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2010년부터 근무를 하게 되어서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경험이 많으시고 사실은 이 분야의 선구자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띄워드리는 이 연구가 발표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에는 이제 저희가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이 많이 확대가 되면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우리 전국에 있는 중환자실에서 담당하는 우리 약사와 같이 일하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과의 그런 설문지를 조사를 하여가지고 이 약사의 필요성을 좀 조사를 해보았고 또 이 약사가 일하는 데 대한 어떤 만족도가 얼만큼 있으신지를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감사하게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만족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이제 우리 중환자실 약사가 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환자 치료와 의료진께도 도움이 되고 또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자 자료를 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다학제 진료에서 약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는 모두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가인데요. NST 외에는 약사 선생님들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인 수가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발표해 주신 논문이 이런 수가를 만드는데 또 근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14년 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에 기여하셨는데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네, 중환자실에 근무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긴 하는데 특히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대외적으로 이제 2019년 넘어가면서 2020년에 우리가 코비드라는 팬데믹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특히 우리 대한중환자의학회에서 너무너무 애써주신 건 전 국민이 다 아실 거예요. 너무 감사드리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 대구의 계명대 동산의료원에 가서 그 전국의 각 의료진들이 모여가지고 환자를 치료를 하셨는데 이제 그때 저도 이제 거점병원 그 프로토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그
접촉 대응에 대해서, 그래서 코비드-19에서 거점병원에 대해 약물 프로토콜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고, 그 당시 제가 또 분과장이었기 때문에 저와 우리 부위원장 같이 참여를 하였고요, 약사로서. 그래서 고위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바로 액팅하실 수 있도록, 또 그전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잘 처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프로토콜을 만들었는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께서 또 간호사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힘쓰시고 애쓰신지 저도 알고 있고, 밤낮이 없잖아요. 교수님도 당직하고 오셨는데 그 24시간 돌아가는데 약사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밤이 10시든 2시든 전화가 와서 약에 대해서 문의가 오고 하는 경우는 다반사였고, 우리 얼마나 환자를 위해서 애쓰시는지 알기 때문에 저도 적극 동참을 하였고, 그 당시 프로토콜을 만들 때는 우리 대한중환자의학회 아마 홍석경 교수님께서 또 책임이셔가지고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굉장히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나 밤낮 없이 주말에 없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도저 같은 그런 그 추진력으로 이런 귀한 자료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기억이 나는 게, 조금 어린 아이가 제가 키우고 있었는데 주말에 이제 밤에 재우는데 또 이제 끊임없이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완성을 잘 할 수 있었던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굉장히 미화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홍 이사님의 엄청난 푸시가 있었다.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는 그런 게 기억으로. 하지만 보람됐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카리스마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합니다. 이 자료가 그때 정말 사실 독촉 속에서 만들었던 어려운 자료다. 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코비드 때 사실 여러 의료진들이 파견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공통된 프로토콜이 없으면 약물 사용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큰 도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중환자실에서 일하다 보면 약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 약이 아니고 뭔가 마법의 한 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떨 때 어떤 약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중환자실을 근무하면서 매일매일 이제 회진을 가면서 다학제 회진 팀에 참여를 할 때 환자들을 볼 때 제일 힘들었던 한 2가지, 3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가장 먼저 저희가 이제 회진을 할 때는 그 통증, 진통, 또 진정, 선망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우리가 주로 중환자실의 특성상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 마약성 진통제, 또 진정제는 우리가 뭐 프로포폴이나 뭐 멘조디아제핀 같은 거, 덱스메데토미딘 여러 가지를 쓰는데, 여하튼 이러한 약들을 쓸 때 효과가 있으면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항상 이 진통 효과도 있으면서 한 가지 약이 진정 효과도 있고, 또 혈력학적으로 불안정한 분들이 많은데 이 약들을 쓰면은 혈압이 뚝 떨어진다거나 하트레이트가 늘어지는데 그런 부작용도 없고, 또한 가격도 싸면 좋겠다, 이런 이상적인 약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현재는 없지만 그런 약이 있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내과계나 안병원 내과계에서 근무를 주로 하는데요. 보통 항상 엑스레이를 보면 폐가 이렇게 물이 많이 차가지고 뽀얗게 된 환자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항상 고민하시기를 이 물을 잘 빼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저도 보면서 이뇨제로서는 잘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폐에 있는 저 쓸데없는 물들을 잘 빼주는 그런 약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전반적인 약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정말 부작용은 없었으면,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분들은 여러 가지 그 질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약의 효과뿐만 아니라 약의 부작용에도 또 이겨내셔야 될 때 참 많이 저도 보기 힘들더라고요. 많이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마법의 약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상적인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중환자 분야에 약사 선생님들이 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또 일하고 싶은 그런 새내기 약사 선생님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중환자실이라는 곳은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이고 환자를 파악하는데도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동료 약사들,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환자 치료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다학제 팀의 일원으로서 약의 전문가로서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중환자실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연구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은 많은 교육의 기회가 있고 또 자료들도 있고, 또 이미 선배 약사님들도 많기 때문에 누구든 관심 있으시면 언제든 도와드릴
마음의 자세가 다 되어 있고요. 또 다학제 팀의 회진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서로 상호 존중하면서 커뮤니케이션도 잘하는 그런 좀 태도와 스킬이 필요하고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해 주신 약사의 수가가 마련된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각 병원에서 이 활발하게 중환자실에 전담 약사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교육 자료도 없어서 맨날 오버타임 하시고 아침에 출근하셔서 저녁에 가시고 뭐 그러셨다고 했는데 15년의 노하우를 녹인 책을 만드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약사회 그리고 병원 약학분과협의회 중환자 양육분과장으로서 새로 만들어진 2주 전에 나온 이 책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중환자 약물 사용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특히 약사뿐만 아니라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들께서도 쉽게 접근해서 보실 수 있겠고요. 저희 가장 큰 장점은 한글로 되어 있다라는 거라 우리가 쉽게 읽어보실 수 있고, 또 물론 우리 이런 의료진이 아니어도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 구입해서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그 자료들을 다 모아서 좀 집대성한 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지필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어벤져스 팀은 어디서 구하셨는지. 네, 어벤져스 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중환자 양육 분과 위원들로 이 위원들은 중환자실 실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이어가지고 실제 근무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였고 또 각 분야의 또 전문가들을 모시고 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이 사이트에 그러면 저도 사실 약사가 아닌데 제가 구입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북스토어에 가시면 됩니다. 현재 중환자 치료 관련해서 약사로 느끼는 큰 이슈,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야가 있으신지?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중환자실에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불편감, 그리고 통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마약성 진통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이슈도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마약에 대해서 이제 사용을 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경우에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있는데 이게 좀 장기화가 된다거나 하면 환자분들이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또 금단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끊었을 때 그런 withdrawal symptom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료진들도 너무나 고생을 하고 또 환자분들의 그런 고생을 덜어드리고 싶은데 이런 항생제 같은 경우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이 있는 것처럼 마약도 미국에서는 그런 스튜어드십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약사로서 직업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환자 보면서 뭔가 직업병이 생기고 있는데 내가 약사로서 약사가 아니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텐데 약사로서 내 삶을 좀 바꾸게 했던 직업병이라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약이라는 말이 나오면 귀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굉장히 집중하게 되고 뭐 의료진이랑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긴장감도 있지만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 주위 사람들 가족이나 약을 뭔가 처방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처방 이거 약 받았어요 하면 일단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체중 이제 소화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몇인가요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부작용은 없었나요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경우도 있고 약사 선생님들도 당직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워킹맘이시죠? 맞습니다. 너무 피곤하실 것 같은데 혹시 워킹맘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약사의 영양제 있을까요? 뭐 약을 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요? 네. 비타민 C를 꼭 꼬박꼬박 네. 잊지 않고 먹고 있습니다. 좀 고용량 1g으로 먹고 1g. 있습니다. 네. 1g이면 좀 용량이 많아서 속이 쓰릴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재료 좋은 것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러 처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이야기 바로 손 선생님이 드시는 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디어에 노출된 이 사진들을 보면 2006년 사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게 4년 전 사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함이 없으십니다. 비타민C 이렇게 좋은 약입니다. 유튜브 하시는지? 네, 유튜버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대한중환자약회 아유, 구독합니다. 좋아요 누릅니다. 자, 두 번째는 병원 약사회도 유튜버가 있어서 살펴보기도 합니다. 네, 이 방송도 병원 약사회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TV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네. 드라마 보면서 사회적 이슈도 느끼고 또는 제 그렇죠. 관심사도 드라마로 녹이는 거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또
워킹맘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긴 한데 이제 교육 전문 채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